네, 안녕하세요. 우리 펄피북스의 서영진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운 책을 내신 우리 이준규 작가님 모셔서 모니터를 할 건데요. 우리 전제책으로 나온 책 보이시죠? 네, 세대를 잇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대를 잇는 대화의 기술을 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준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우리 이번에 책을 내셨다고 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이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들을 대화하면서 들여다보니 세대별로 문제가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대표적 갈등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보시면은 책 표지가 되게 따뜻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요. 전자책으로도.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어, 환경과 또 상황에 따른 문제들을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그들 자체가 마음을 받아줄 때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를 보면은 등장인물이 4명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책의 표지도 나오고 또 내용도 나오게 되었네요. 네. 우리 앞에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제 네 네. 명의 예화들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4명의 살해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부부 세 번째 미래 씨에 대한 상담이 저에게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상담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 부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내가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서로 말하게 하고 두 사람이 직접 듣도록 하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상 제가 그 사이 관계에서 주도하지 않아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지 상담자가 상담의 역할을 각자에게 맡길 때 그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가님이 이제 목사님이면서 이제 지금 상담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상담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 기술이잖아요. 이 네네.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도 표지에 이마고 대화법 그리고 네. NLP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마고나 NLP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 책의 이제 주된 상담 기법 중에 하나가 이마고 대화법을 제가 이제 썼는데요. 이마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란 뜻으로 어린 시절에 겪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이 상담 심리에서는 이마고라고 합니다. 이마고 대화는 상담 치료법이라기보다는 대화법입니다. 그 대화의 기본을 우리는 반응과 인정과 공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그런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대화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저 반응, 인정, 공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조차도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상대자가 그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봄으로써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은 공감하는 분위기가 더 효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마고 대화법과 그리고 NLP 상담법을, 진문법을 함께 하여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마고는 대화법이라고 하셨고 NLP는 네, 질문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네, 네. NLP 질문은 어떤 걸까요? 이 NLP도 상담의 일종이에요. 좀 광범위한 상담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이 이마고 대화에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은 VAK, 즉 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미하는 것을 말하죠. 이 질문이 상대방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효율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음. 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마고나 NLP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네,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목에서도 있듯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네, 책을 보니까 대화의 기술에서 대표적인 게 경청과 질문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하거나 또 질문은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좀 각각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듣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 때는 뭐 대학에 가야 되고, 이 나이 때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상대의 감정이 이러겠지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책에서 말하는 반영, 인정, 공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상대방 마음을 안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음, 상대를 대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걸까 먼저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의 태도를 갖는다면은 마음의 준비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회복과 치유의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 나중에 독자분들이 찾겠지만 이게 꼭 네.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쓰려고 했는데 직업이 또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분들을 당연히 포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네, 들면 우리가 상담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이라고도 얘기하셨지만, 네, 상담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다 둘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기독교 상담이랑 일반 상담이랑의 어떤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라기보다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상담자라는 위치보다도 중재자라는 위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중재자. 아까 대표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평등하다. 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자, 열등한 자로 나누지도 않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상담자, 너희는 대화자 이런 식으로 나누지도 않죠. 음, 곧 우리 대화하는 사람 그 자체가 상담자이며 그리고 치유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 상담은 시작을 합니다. 저의 상담은 음, 대화자, 곧 말을 듣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목사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목사님이면서 상담가 또 중재자로서 얘기를 했는데 음, 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아까 목사님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음, 상담이라고 하는 특별한 길로 또 음. 이 책까지 쓰셨는지 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가 해보면은 음, 단지 설교만 해서 목사는 되기가 어려워요. 시대가 관계가 끊어지는 시대.
1인 가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관계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관계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도 극히 없었습니다. 목회를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고 그 상담에 유연하고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만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목회와 상담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으로도 하시고, 또 네. 상담도 하시고, 이번에 이제 책까지 다 내셨는데, 네. 이제 목사님들이 좀 바쁘시잖아요, 평소에는. 네. 또 어떻게 책까지 쓰시게 됐는지, 그런 시간과 여유가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두가 안 나지요. 저 역시 책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책을 쓰실 수가 있겠지라는 궁금함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펄핏 북스의 목회자를 위한 책 쓰기 학교가 정말 저에게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 책을 쓸 때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어떻게 줄거리와 목차를 잡아야 될지 굉장히 막연했는데 그 책 쓰기 학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요. 그 가이드를 제시해 줌으로써 오늘 이렇게 작은 책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 사람들이 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 네. 사실 이렇게 대자랑 같아서 조금 좀 그랬지만, 예를 들면 그 책 쓰기 학교에서 좀, 뭐랄까, 이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지, 혹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책을 책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살아온 인생의 그런 길이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음, 이 과정에서는 책은 쓰고 싶어야 될 것이고, 하지만 막연하신 분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셔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라고 하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은 내 이름으로 출판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작가님으로서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앞으로의 계획 중에 우리 이제 목사님에서 작가님이신데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마고 대화법이 그저 반영, 인정, 공감이라는 주제도 담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부모 자녀 대화나 행동 수정 요청과 같은 깊은 치유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 네 사람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종이책으로 내기를 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도움 받은 대로 부 대표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또 직업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계속해서 또 출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참 우리 이준규 작가님 글을 보시면은 정말 따뜻한 게 느껴져요.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 작가님의 이런저런 얘기 있었는데 많은 분들도 우리 이준규 작가님의 책 다시 한번 우리 보여주면 우리 세대를 잇는 대화의 기술 전자책으로 나왔고요. 리디북스랑 또 여러 군데서 예스24나 또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은 분들 또 또 읽어주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 이준규 목사님 또 상담사로서 또 그리고 작가로서 새로운 길 가시는데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